자연과 인간 그 경계의 품입니다. 남녀에게 지지사는 단지 자연의 경관으로 보실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은 항상 인간을 깃들여주고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지지사의 온전함과 견고함을 보고 남녀는 자연의 모습에 대한 묘사에서 그치지 않고 그 속에 인간의 삶을 연구합니다. 여기 있는 인용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자기가 탁 올라서 보니까 이 지리산이 너무 웅장하고 고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곳곳에 하동, 남해, 저쪽에 섬진강 쫙 펼쳐져 참 좋다, 참 견고하다. 그런데 왜 여기에 뒤들리는 사람들이 외부의 약질이 쩔쩔매져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 이렇게 길싸움하는 사람이 길싸움에 시비 떨어지면 실걱정을 해야 되는데 나라 걱정 한다 이런 것들을 주제넘은 걱정한다 이런 걸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내가 이 산을 보고 그냥 즐기면 되는데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산을 씩 보니까 분명히 저기 뒤들리는 사람들 외부의 침략 이런 데 이제 걱정할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위나라가 보배로 여기는 것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나입니다. 윗무제가 서하를 배를 타고 내려가면서 시마는 오기를 돌아보며 자기 나라의 산하가 견고함을 아름답게 여기면서 이것이 위나라의 복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걸 인용합니다. 길싸움하는 과부가 자신의 실이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주나라 왕실의 멸망을 근심했다는 말은 자기 본업을 버려두고 국사를 걱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사를 인용하는 남명의 본의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정령 견고함에도 자신 역시 길싸움하는 과부가 주제넘게 나라의 멸망을 걱정하듯 그러할 수밖에 없는 자신 나라의 현실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산수의 풍류는 단순히 개인이 완성하는 대상으로서 거의 즐거움에 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느끼는 감흥은 결코 자연에 대한 감흥으로 머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이 비들은 인간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 인식을 정확히 보내버릴 수 있는 유학자의 삶과 자연에 대한 인식에서 그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그림에 느낄 수 있는 감흥이 하나로 그 역시 의미심장은 풍요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칠불교에서 술과 과일을 차려 개울의 수려한 자연의 빛이 한참 늘었던 남명은 바로 그날 저녁에 바로 아래와 같은 가르침을 내리는 거예요. 영산에 들어온 자가 누군들 그것만 쉽지 않겠으며 오늘 자신은 소원이라고 하기를 달광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군자는 군자고 소인은 소인이다. 한번 햇빛을 찌는 정도로 유익함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 신나게 놀았지만 이 한번 논다고 그래서 갑자기 소인이 군자가 되지 않는 선을 긋는 거죠. 한번 햇빛을 쬐는 정도로 아무 유익함이 없다는 책임이 직원 복합을 가진다. 속세에서 벗어난 청량함, 수려한 자연에서 영산에 드는 자연은 충분히 의무한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한번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으로 소인이 그대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인간의 삶에 주는 것, 유산의 행복함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계는 명백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유산의 즐거움은 인간의 속속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건강함을 벗어나고 인간적인 삶의 제도와格식을 벗어나고 쌍계사와 신영사는 모두 지리산의 한 복판에 있고 남명의 표현대로라면 푸른산 봉우리가 하늘을 찌르고 흰 구름이 문을 잡는 듯하여 인적이 엄청 드나들기 어렵게 보이지만 여기에도 관가에 보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안타깝게 여기면서 자기가 도움이 될 만한 견지를 주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부부절 보면 조정에서 과열이를 크게 염려하고 있는 우리가 그들의 도움이 있어 의유작작하고 한가함을 누리고 있으니 이것이 아주 참다운 즐거움이겠는가. 한참 신나게 놀고 있는데 그 부여롭게 그들은 성녀들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쓱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풍요는 때로 탈속적인 것입니다. 유산의 즐거움이 풍요감 속 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인간사를 벗어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자신과 걷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가 직접 맞닿았으니 저는 신선의 즐거움과도 가까워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인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생을 마치기 전까지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진심으로 그러한 경험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백성의 근심에서는 백성의 근심을 먼저 근심하고 백성의 즐거움 다음에 자기가 즐거워한다는 4대부 이상 동중홈의 아주 멋진 4대부 이상 아닙니까? 그 4대부 이상 같은 유자라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면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녀의 이제까지의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동기에서 요작자 한가를 넘길 수 있으니 이것이 참다운 즐거움이겠는가 라고 반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인식에서 자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학자의 풍류는 인간의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인간의 삶의 일부로서 그 경계선상에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남명은 인간이 이러한 지식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리산을 내려갈 때에 만난 강의한 무언가 산소를 잡으려고 80여 명의 방송을 보고 막 이네들이 막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남명이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 일행은 바야흐로 구름과 물 속에 있었으니 구름과 물이 아닌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근데 신부에서 놀고 올 때는 그랬겠죠. 그런데 갑자기 다 하산할 점에 와서는 또 사람들이 막 꼼짝으로 쫓아다니고 이러는 게 보기 좋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방금 인간 세상이라고 보이는 것은 답이 없고 광문에서도 이걸 이제 지방 그 서당 풍장 같은 지나가는 것이나 산속이 나가고 이렇게 본만한 것이니 식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잠시 인간 세상을 떠나 유선하는 즐거움 이거는 판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남명의 말처럼 구름과 물 속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는 구름과 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태를 벗어나 인간 세상에 접어드는 그 순간 이미 인간 세상에 속된 즐거움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와 의식 속에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처한 눈금과 처한 삶에서 그 저마다의 즐거움을 구분하여 누리고 있고 인간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지리산을 들어가도 이어져 있는 것이죠. 다만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즐거움을 누리고 나오자마자 또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순식간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유산과 일상의 경계의 안녕의 신처럼 지리산을 벗어나 묵게 된 조그만 숙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묵게 된 상황을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요. 그 서술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숙소가 너무 규모가 작아가지고 허리를 구부려 들어가야 했고 다리를 뻗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벽은 바람을 더 막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그만한데 4사람이 들어가서 자게 됐어요. 처음에는 견디지 못하는 것 싶더니 4사람이 이마를 맞대고 베개를 들고 밤을 지내는데 아주 단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곳에 대해서 이제 쭉 적어놓고 있어요. 남명의 서술은 천리적인 설명차를 바탕으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습성에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관찰의 곳곳에 자연 속에 처한 인간의 태도 변화를 짚어내는 것은 주의 깊게 되새길 만합니다. 유산의 과정에서는 신선도 부족하다고 여겨 인간 세상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인간 세상에 접어들자 이질감이나 마음속에 곧장도 주어진 것을 들어가고 즐거워합니다. 풍류에 관해서 남명의 말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풍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선이 되기에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한없이 이상을 갈구하면서도 다시 인간의 현실을 지키하는 삶의 자세. 곧 한없는 고향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을 응시하고 수긍하려는 자세. 바로 그 사회 공간에 풍류가 잡잡혀 있는 게 아닐까요? 천리적인 유학자의 포기였고 또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유산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쌓을 때 끝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군요. 영남도학의 선생인 정필재 김정수 선생은 지리산을 오르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나가 논인지 겨우 닷새 만에 가슴속에 용모가 확 되고 조용해짐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 집 아내나 이서들이 나를 볼 때도 야, 전날과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 같다 써놨어요. 5일 동안 울산에도 불구하고 겨우 5일. 근데 산수유람이 가지는 풍요로서의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근데 좋다는 거죠. 세계는 소백산에 오르게 된 꿈속에서만 달려간 지가 40년이 지났다. 그러면서 공자는 태산에가 흐르는 물을 보고 감탄하셨고 주자는 남학을 보고 그러셨다. 세계 이상과 우리 성인의 마음속의 즐거움을 이끌어낸 것이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가장은 무엇일까? 라고 하며 산을 올랐는데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계는. 남명은 자신이 지리산을 자주 다녀서 그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대표에서 이상을 그런 걸 쓰게 되었다 보기를 하는데 지리산을 등반할 수 있는 덕산동, 청학동과 신흥동, 용유동을 각각 3번씩 4분동을 한 차례. 그러니까 이 남명은 이 지리산에 등산을 거의 고사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소리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좀 자주 갔을까요? 살고 싶어서 갔다는 그렇게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번번이 들어가 살고 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며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소풍류를 즐기고 그 기록을 남기는 저에게는 무엇보다 산을 좋아하고 즐기는 성품이 있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산으로 이끌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정녕 무엇을 유산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들이 유산록을 검토한 결과 세상을 느끼게 되는 것은 자연은 그대로 자연이지만 인간의 힘은 그대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지치고 변한 영혼은 자연에서 간식하고 즐기며 새로운 생기를 찾지만 어느새 그 생기와 감은 자연에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숨결과 역사가 흩어진 곳에서 더욱 깊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느끼고 누리는 자연은 인간 세계와 구별되고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인간 세계를 구성하는 일부로서의 자연이었습니다. 그것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인문 정신이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경계에서 그들은 자연을 음미하는 할수록 더욱더 그 자연에 깃들어 있는 인간을 그리워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때로 수양의 방편이 되기도 했고 일견을 소재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여행자 자신의 내면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누락은 무엇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 자연과 인간의 경계에서의 균형을 잡힌 시선과 더 깊은 거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다음으로 김정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제가 선생님 논문을 받았을 때는 처음으로 제가 유산록이라는 분야를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논평을 막 재미있게 썼어요. 그러다가 3장이 넘어갔는데 2장까지만 꼭 써야 된다고 해서 센정선을 다 빼려고 하니까 2점짜리 써야 됐잖아요. 제가 이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객도인 걸 말해주고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에 대한 논평입니다. 개념은 저희가 계속 이어진 주제가 보니까 도대체 풍류라는 게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여기서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풍류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글은 풍류의 기본성에 근거하여 태계와 남명의 유산록에 드러난 개성적 생각이나 정서를 산수 풍류로 규정해보려는 시도로 소개되었다. 필자는 머릿말에서 풍류의 개념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내신말에서 자연과 인간의 경계에서의 균형 잡힌 시선과거로 풍류의 정의를 내림으로써 글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논자는 이 글의 통일된 논지 전개를 따라가면서도 그 개념을 구성하는 과정에 관하여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머리말에는 당대 언어로서의 풍류 기능과 학술 언어로서의 풍류 개념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치치원의 풍류 개념은 그 당대의 일상 및 담론에서 자연 발생적 혹은 치치원이 개성적으로 사용했던 것이고 풍류의 흐름에 관계된 한민족 정서상의 제반 요소의 통칭으로서의 풍류 개념은 후대에 인위적으로 합의된 학술 언어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주로 후자의 방식으로 개념을 규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태계와 남명을 포함한 조선 중기 지식인들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한 풍류 개념에 깔려있던 다양한 맥락들의 검토 작업을 전제하지 않고 그 용어의 학술적 규정 방식을 곧바로 정하려도 괜찮은 것일까? 그들은 풍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당대인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 학술 용어는 후대의 시선과 입장이 반영된다. 필자가 보기에 기존 당대 언어에 함의된 맥락들이 회계나 남명의 산수에 대한 개성적인 정서 및 태도를 완전하게 드러내어주고 있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비로소 그 함의에 근거한 외연 학장으로서의 풍류를 학술 용어로서 규정하여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유산 기록의 선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논문 외적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필자가 조선전기 이후로 꾸준히 저술되던 유산록 가운데에서도 태계와 남명의 유산기를 선택하고 양자의 글을 배치한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유산기를 통해 성리학자의 내적 정신의 풍경, 즉 산수 풍류를 드러내 보이고자 했다면 김종직의 글이나 김상원 등과 같은 성리학에 투철한 도학자들의 글을 선택해도 무방하였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태계와 남명을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울러 남명과 태계의 유산기를 짝지어 서술한 까닭도 궁금하다. 만약 공통점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었다면 다른 성리학자들과는 다른 이들의 뚜렷하게 공통된 지점을 서술해 주어야 할 것이고 차이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동일한 사상 프레임 안에서 대비되는 강렬한 개성들을 각자의 유산기와 산수 풍류를 통해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유산의 목적과 성격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평입니다. 성리학자들이 험준하면서도 강관이 빼어난 산을 논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의 생각을 따라가 보면 그들은 1차적으로 세속을 벗어나서 세상사에 지친 영혼을 쉬게 하기 위함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을 단순히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통해 인간의 삶을 발견하고 긍정하기 위해 산을 오른다. 공감되고 동의되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들이 성리학적 도학적 사유구조와 행동양식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았다는 점을 전제로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유산의 목적과 성격은 좀 더 구도적이고 미학적인 색채를 띠는 것 같다. 성리학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인간이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자기 내면의 보편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육체적 존재인 인간은 그 빛을 발견하기도 지속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인간은 부단히 수행해야 한다. 수양 정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모범이 필요하다. 인간 세상에선 이를 성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성인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따라서 현실에 존재하는 모범에 눈을 돌려야 된다. 그 모범은 자연이다. 중용에서는 자연은 성하지만 인간은 성지한다고 말한다. 전자의 성은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후자는 동사적 용법이다. 성은 어김없이 일정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행되는 변화 상태이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것, 북동성을 중심으로 무별히 도는 것과 등의 변화는 모두 한치 오차의 수 없이 완전한 보편 법칙에 기인한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적 제약으로 인해 성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고 오직 성지, 즉 부단한 노력을 통해 완전한 자연의 법칙에 근접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은 현 세계에서 천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살아있는 모범이다.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성숙하고 성리학의 이념에 근거한 배타적 분당이 형성되기 시작한 조선 중기에 성리학자들의 불상기 저술이 급증한 이유도 이러한 까닭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산수는 천리의 화신으로 법칙에 따라 약동하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천리를 구현하는 자연은 분절되지 않은 전체로서 변화하고 운동하는 유기적 생명이자 그 단절없는 박동 순환의 필드가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 남명이 묘사한 칠불계의 정경과 태계가 읽고 찬탄한 금강산의 묘사는 바로 그들이 기기묘묘하여 변화무쌍한 산수에서 무엇을 읽어내고 체험하기를 갈망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양자에게 산을 오른다는 것은 그 생명의 변화와 운동을 통해 천리를 얻고자 하는 구도행위에 가까울 것이다. 구도자라면 근엄하고 지루한 이미지가 떠오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천리를 체험한다는 말은 자연과 함께 우주의 리듬을 타는 것이 아닐까. 소리개가 허공을 휘젓고 물고기가 연못에서 튀어오르며 바람에 나무들이 흔들리며 계곡에는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 등은 유기적 생명체들의 발랄한 약동이며 이 약동은 천리를 구현한 자연의 리듬이다. 성리학에서는 인간 역시 천리를 내재하기